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저와 동서는 깔깔거리며 웃고 떠드느라 누가 집에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부모님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너 뭐니? 다음 주가 출산일인데 배가 왜 얼쭉해? 어머님, 여긴 어떻게... 시어머니가 예전에 김치를 가지고 오셨다가 동서의 집에 아무도 없어 비밀번호를 문자로 받았던 게 기억나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거였죠.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말해봐. 너 벌써 애를 낳은 거야? 아니지. 애를 낳았으면 집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쇼리원에 있었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했을 거고. 저는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동서는 곧장 무릎을 꿇고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이와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했어요. 이거야, 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감히 우리한테 장손을 임신했다고 사기를 쳐? 우리 몰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를 입양해서 속여먹으려 했다는 거지? 너 오늘 초상 치를 줄 알아라, 이년아. 시어머니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반사적으로 나가 뜯어 말리려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밀어내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저도 이혼시키고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동서가 두들겨 맞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답니다. 이윽고 만신창이가 된 동서는 끝까지 죄송하다며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 아들이랑 살겠다고? 아들은커녕 임신도 못하는 패급 쓰레기를 우리대로 계속 봐달라는 거냐? 어머님, 정말 노력할게요. 꼭 아들을 낳을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널 한 번만 봐줬느냐? 자그마치 5년이다. 게다가 임신했다고 감쪽같이 속였으니 괘씸한 널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당장 집 사서 나가라. 이혼서는 내가 알아서 네 친정에 보내주도록 하마.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라. 너 같은 사기꾼년한테는 한 푼도 주지 못하니까. 동서는 강제로 쫓아내는 시어머니에게 못 당하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비밀로 했던 저에게 벌이 넘어왔어요. 둘째, 너 마음 같아서 쟤랑 똑같이 패주고 싶은데 임신해야 하니까 건드리지 않겠다. 너 올해 안으로 아들 낳아라. 내 말 알아듣겠냐?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았답니다. 동서가 쫓겨나긴 했지만 아주버님이 절대 동서를 버리지 않을 거라 확신해서 다시 집을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다정한 인코 부부이니 이 난관도 헤쳐나가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비껴나가 버렸어요. 시부모님이 동서가 계속 살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일렀더니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주버님께 따졌더니 기막힌 대답을 하더군요. 재수씨, 이래야 모두가 편해져요. 제 아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놔줘야 한다고요. 형님, 걱정하는 척하지 말아요. 아주버님은 시댁 재산 때문에 형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실망입니다. 아주버님은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위선자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 아내는 이미 만나서 이혼을 결정했으니까요. 그만 나가보세요. 저는 씩씩거리며 아주버님 집에 나와 동서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받지 않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충격도 큰 데다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으니 많이 미웠을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늘 동서가 마음에 걸려있어 사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알고만 있어도 이러진 않을 테네 말이죠. 그리고
전에 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시부모님이 저에게 아이를 빨리 낳으라고 부치기 시작했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한기를 올려버리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동서 말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욕을 하고 주말마다 집으로 찾아와서 들들 볶았답니다. 너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니? 네, 어머님. 요즘 저도 그 일도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네요. 뭐가 어째? 끼해진 주둥이에서 바쁘다는 말이 나온 거냐? 안 되겠다. 너 당장 회사 때려치워라.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하고 남편 내전화해. 그래 하루빨리 아들을 낳거라. 어머님, 이건 억지예요. 임신하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라뇨. 저는 회사에 자부심이 있어서 절대 그만두지 못합니다. 계집년여가 왜 이렇게 길어? 하라 말 것이지. 나도 네 형님처럼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릴래? 잔말 말고 시킨 대로 해.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자기 멋대로라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제발 임신하라고 닥달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 그만 좀 괴롭히면 좋겠다고. 엄마가 당신을 괴롭힌 게 뭐가 있어?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고 아들 하나 낳으라는 게 괴롭힌 거야? 당신 편하게 먹고 살라고 조언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이지.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냐? 뭐야? 그럼 당신도 시부모니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내가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지금 형 상황이 저렇게 되어버렸으니 우리라도 빨리 손재를 안겨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제야 남편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꼰대야?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분하는 사람이 어딨어? 왜 구분을 안 해? 아들이 집안에 대래 있는 건데 당연히 아들이 우선이지.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집안에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진짜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언제나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만 낳고 잘 살자며. 그리고 애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었잖아. 결혼 안 하면 무슨 말을 못해?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이것저것 던져야 하는 거잖아. 이제 당신은 내가 잡은 물고기니까 하란 대로 하면 돼. 남편이 하는 말은 저에게 오만정을 떨어지게 하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제 손이 남편 뺨으로 날아갔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손찌검을 한 거냐? 한낱 개집 주제에 어디 남자 얼굴에 손을 올려?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을 똑같이 날렸습니다. 그의 밑바닥을 확인한 저는 더 이상 부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답니다. 우리 이혼해. 당신 같은 꼰대의 나쁜 놈이랑은 하루도 못 살아. 그래? 그럼 너도 형수처럼 몸만 나가.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네 마음대로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말이야. 알아들어?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미쳤다고 몸만 나가냐? 이 집의 피해자는 나야. 그동안 있었던 일 가지고 소송으로 갈 테니까 당신도 준비하든지 마음대로 해.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부모님이 이혼 전담반에 꾸려서 준비할 테니까 박 터지게 싸워보자고. 나중에 후회하고 용서를 빌어도 자비 따위는 없을 줄 알아. 저는 그대로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걱정하는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이혼 결심을 잘했다고 되려 칭찬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아들 출산 강요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셨고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동안 시부모에게 받아왔던 임신 강요 문자와 녹음한 통화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4주 뒤 남편과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피 튀기는 싸움이 진행되었는데 남편 측은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대로 이혼하겠다고 하니 외도가 의심된다며 유책 사유를 저에게 넘겼는데 증거가 없었으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님이 시부모의 문자와 녹취록을 들려드렸더니 판사님은 출산 강요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아들을 출산하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배상하라고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승을 거둬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만약 계속 참고 살았더라면 동서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동서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어디 사는지 동서의 친구에게 전해 들어서 연락하지 않고 갔답니다. 동서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나온 데다 친정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하며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손님인 척 우연히 온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일하셨어요? 지나가 들었는데 이런 우연히. 동서, 연기가 어설프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제가 많이 어설펐나요? 형님 친구분한테 연락해서 꼬치꼬치 물어서 왔어요. 뭐하러 찾아왔어? 이제 동서 시간도 아니고 남남인데. 이거 서운하네요. 저는 형님을 친한님처럼 따랐는데 남남이라뇨. 나 때문에 동서가 또 피해보는 걸 원치 않아. 여하튼 찾아왔으니 잠깐 앉아서 이 얘기나 하고 가. 요즘 서방님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의자에 엉덩이를 대자마자 이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혼했다고? 왜? 그때 내 가짜 임신을 비밀로 해서? 아니요. 형님 나가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다 못해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 인간도 시부모님하고 똑같은 거 있죠. 남아선호 세상에 뿌리가 박힌 꼰대더라고요. 그런 인간하고 더 살아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소송으로 이혼했어요. 그랬구나. 동서도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저야 잠깐 그랬는걸요. 형님이 진짜 힘든 결혼생활 하셨죠. 또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나가셨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저 형님 찾아온 게 안부가 궁금해서 온 것도 있는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안? 무슨 제안? 저 그 인간한테 위자료 왕창 뜯어냈거든요. 이 돈으로 카페를 차려볼까 하는데 혼자 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정신적 지주가 함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형님을 찾아왔어요. 정신적 지주? 내가 동서한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 당연하죠. 제가 결혼해서 모든 게 후회되는데 딱 하나. 형님을 만난 건 진짜 잘했더라고요. 사실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매질을 당할 때 아무것도 못했던 것도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에이, 나였어도 아무런 저항하지 못했을 거야. 동서는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형님, 저랑 동업해요. 카페 차려서 시댁 인간들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고요. 동서, 나 돈 없어. 동업할 파트너를 구하러 온 거라면 잘못 온 거야. 아니요? 아주 잘 찾아왔어요. 누구도 형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사업 자금은 저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돈 걱정 마시고 무조건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러자 형님은 잠시 고민을 하시다가 희미한 미소를 보여주셨답니다. 그래, 하자. 동서가 날 구제해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 그리고 우린 잘 통하니까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역시 형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좋아요. 그럼 시장일부터 그만두시고 바로 가게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해요. 그래서 동서는 바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저와 상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좋은 자리에 가게를 얻게 되었고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를 들이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저렴해 가격의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니 손님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제대로 잡은 저희는 배달까지 영역을 넓혀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멧을 쓴 배달기사가 저와 동서를 보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기사님, 왜 그러세요? 얼른 배달의 커피 받으세요. 그러자 배달기사가 헬멧을 벗고 얼굴을 보였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어요. 여보, 잘 지냈어? 형수랑 여기서 카페를 하고 있었구나. 뭐야, 당신? 사업은 어떻게 하고 배달을 하는 거야? 망하기라도 한 거니? 그게 사실은 당신하고 이혼한 뒤에 우리 집 난리가 있었어. 아버지가 사업은 작은아버지 보증을 서줬는데 완전히 망해서 도망가셨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했지.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빌린 돈이 수십억이라 아버지 재산이 다 넘겨줘도 모자라. 형이랑 내 사업을 접고 겨우 갚아드렸어. 둘째 형과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참 탁하다. 여보, 나 그동안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언젠가 만나면 꼭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할 말이 뭐가 남았는데? 해봐. 여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나도 지금은 아들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당신한테 아들 낳으라는 소리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전 남편의 애절한 눈빛을 보니 복수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늘이 알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벌을 주었으니 매우 만족했답니다. 내가 미쳤다고. 나는 네 집 식구들이랑 또 엮이겠니? 당신은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그리고 남편은 하늘이라고 했지? 꼰대 자식이 거짓골이 되니까 아쉬워서 전 마누라한테 얹혀 살고 싶은가 보지? 난 죽었다가 깨어나도 당신 같은 위선자랑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배달이나 하셔.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더 들어봐봐.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당신이 없으니까 진짜 많이 그리웠다고.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어? 전 남편이 계속 치근덕대자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내 동생한테 떨어져.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은 너 같은 놈이 내 동생한테 집적되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앞으로 나타나지도 마. 형수님, 그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 저희 좀 밀어주세요. 저 이 사람 없이 사는 거 너무 괴로워요. 그러자 동서가, 아니, 저희 언니가 전 남편 따귀를 세게 올려쳤습니다. 어찌나 셌던지 짝소리가 카페에서 메아리가 쳤답니다. 이 자식이 왜 이렇게 혀가 길어? 경찰에 신고해 줄까? 형수님,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하셨네요. 당연하지. 너희 집구석에 하도 시달리면서 살았더니 강심장이 됐다고. 또 처맞기 싫으면 당장 꺼져. 우리 카페에서 나가란 말이야. 알겠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내를 다시 만나고 말 거라고요. 그러기만 해봐.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하는 건 물론이고 배달 기사님들한테 네 사전을 뿌리고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금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것도 못하게 해줄 거라고. 그러자 전 남편은 꼬리를 내리고 수긍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카페에서 나갔네요. 언니, 진짜 멋있다. 카리스마 장난 아니던데? 이게 다 내공이라는 거야. 저 인간 집구석에서 하도 많이 당했더니 겁이라는 게 없다고. 저 자식이 또 찾아오면 진짜 끝장을 내줄 거야. 그런데 언니, 형부 아니, 저 인간 형 소식은 들었어? 왜 물어보지 않은 거야? 그게 사실은 네가 쉬는 날 가게에 왔었어.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조금 전 저놈이랑 똑같은 소리 하더라. 그런데 미쳤냐? 시부모랑 똑같이 나를 가차없이 버린 놈이랑 다시 시작하게. 따귀를 10대를 갈기고는 내쫓아버렸지. 우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말 좀 해주지 그랬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어쨌든 저 형제들은 제대로 망한 데다 시부모도 시골에서 지금 남의 반 농사일을 하면서 입에 푸시라고 산다더라. 모든 게 인과응보지.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추락을 모두 들었더니 막혀 있던 속이 뚫려서 엄청 시원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언니는 계속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각자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두 사람 다 재혼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더러운 꼴을 봐서 그런지 결혼이라면 학을 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 사연을 그럼 마쳐야겠네요. 혹시 아직도 아들 출산 강요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이야기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감사하겠네요.